지장경에 보면 금생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복을 지어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거는 전생의 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연불 독경 소수업 그랬지. 연불과 독경으로 수겁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고 또 삼업청정 증복해.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가 삼업 그 업의 바다에서 그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그 업을 청정하게 함으로 해서 그 업을 좋은 업으로 바꾸게 되면 복과 지혜를 증장하게 된다. 느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복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고 그걸 작든 크든 간에 하나씩 실천해 보셔야 돼요. 이제 지난 첫 번째 법회 때 복을 못 받아 가신 분들, 복복자 액자를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일단 오늘 50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받아 가시도록 하고, 이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처음 오신 분, 지난번에 안 가져가신 분들 50장밖에 안 되니까 고려하시고, 한 분 여러 개는 가져갈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드릴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로 표현하면 착할 선자, 인연연자. 그래서 착한 인연을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 좋은 인연, 이렇게 원래 착한 선자는 좋다라는 뜻이니까 좋은 인연을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쁜 인연은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재앙을 불러오는 거니까 요행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삼업을 통해서 몸과 입과 뜻을 통해서 선연을 맺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불과 독경으로 해서 그 업을 녹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녹이다 보니까 양쪽을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연불 독경을 해서 전생에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을 그 중에서 악업들, 선하지 않았던 업들을 녹이게 되고 소멸시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삼업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입과 뜻을 통해서 선연, 즉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그 두 가지를, 하나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하나는 금생의 복을 지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빨리 발복이 되는데, 일단 업이 끌어가는 힘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업을 10개 만들고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업이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냥 안 태어난 셈 잡고 결심을 하고 눈 감고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복이 열보면 되질 않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되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이 되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업들을 여러분들이 더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살생하는 대신에 호생환복을 했지. 호생이라고 하는 건 보호하다,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호생환복. 그러니까 생명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몸으로 짓는 선연, 선업이 되겠지. 그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앞으로 이제 올해 겨울이 춥지 않아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환경으로 봐서는 재앙에 속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오는 재앙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 불자들,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만이라도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새해에는 세제 하나 쓰는 것도 좀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논사는 새로 공약관을 쳐가면서 그 주방 세제를 싹 없애라고 했는데 누가 또 갖다 놨대. 그래서 그 세제를 줄이고 그 천연 수세미 있대요. 그거 굉장히 잘 듣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차곡차곡 바꿔나가는 거 하나씩. 그 26년 전에 논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마당에 지렁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한번 싹 돌려갖고 물을 내보냈더니 싹 없어졌더라고요. 세제가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우리가 그런데 정신 써보는 거예요. 그 선연,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업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인데,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놓고 어디 가갖고 뭐 사냥하거나 낚시질 하는 분들도 아직도 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자손들에게 큰 나쁜 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선업이 좋은 업들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경제적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 30년 전엔 그 영국의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었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때 썼던 글들이 지금 이제 와서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더 심각하게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우리 지구를 멍들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방을 멍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심각하게, 원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요. 우리 생전에 우리가 올 겨울에 조류독감으로 그냥 살처분한 대한민국의 닭이 3천만 마리가 넘더라고요. 이제 거의 우리 인구하고 맞먹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과 제 공업이 돼버려요. 공업.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닭을 키우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알만이 빼고 빨리 키우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인 생활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을.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문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기도는 당연히 해가면서,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들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래생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문화생활들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생활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서량을 들이고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렇게 외국어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지만 외국어 공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시대라서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한 60년 떨어진 것 같아요. 일본은 60년 우리나라 6.25가 터지고 나서 경제 회복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60 넘은 사람들이 1960년대 70년대 60 넘은 분들이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60 넘어갖고 다 죽어가는데 왜 영어 하냐? 그랬더니 외국 여행 가려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권 놓고 싸우는 부분들이 드무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무너져요. 우리 자체로.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하나 있으면 막 떠벌려갖고 전 세계 전부 다 광고를 해가면서 한국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 발등 우리가 찍는 거예요. 등신짓 하는 거예요. 등신짓.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도 전혀
통제할 부분 통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 갔다 와서 지구가 다시 생겨도 우리는 일본을 등하지 못한다.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 의식 수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일본 사람들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높다는 뜻이 아니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은 어쨌거나 불교의 많은 정신들을 받아들여서 그 일본 건국하면서 헌법 그 성덕태자라고 하는 분이 헌법을 만들 때 불교로 기초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을 짓는 마음들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복을 짓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이제 복의 액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 물어보면 선연,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표현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경제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살도음 그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요 세 가지 두 번째가 경제적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가 돈이든 공동이든 내 돈 아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국민으로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틀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일 때. 그래서 특히 불자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불만을 많이 토론한 게 우리 옆집 사람은 나쁘게 살아도 잘만 삽디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해도 잘만 살더라. 자기는 착한 짓만 하는데 못 산대.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면서 전생에 지은 복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못 사는 것이지. 당연히 못 살지. 그런데 옆에 사람은 전생에 지은 복이라도 있는 거예요. 복이라도 있으니까 복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복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재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그 인과를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소득 수준에서 그 알뜰살뜰하게 써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최고 살기 좋고 먹을 거 풍부하고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선연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나 혼자 내 배만 불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구상에서 기부문화 자기 수입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얀마라고 그랬다겠지. 얼마 전까지 미얀마는 군부 통치를 54년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되게 잘 사는 거야. 되게 잘 산다는 것은 의식주 걱정 일단 안 하고 살아요. 거기는 사시사철 따뜻한 데다가 옷 링크코트 입어야 될 일이 없고 또 호의호식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로 지상의 낙을 삼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선의 마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순해지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어렸을 때는 홍한 쪽도 안 먹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들판에서 농사질 때는 옆집 사람을 다 불러다 같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대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정말 독한 원래 한국 사람들이 안독종은 아닌데 더 독종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전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칼 휘둘러대고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미리 알아서 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총체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의는 우리 불자들이 먼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죠? 절대 세상에는 공짜 점심 없다. 절대 공짜 점심 없다. 그래서 경제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벌고 또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하게 되면 경제적 정의 실천해가면서 여러분들 복을 쌓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생활이 완성될 수 있어요. 이건 해보는 게 필요해요. 해보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적 정의. 세 번째는 그 윤리적 생활. 윤리적 생활. 몸으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고생환보, 둘째는 경제정의, 세 번째는 윤리적 생활. 우리 사회가 이게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에게는 욕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 오복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신행정에 보면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색, 명, 그 식, 그 수면, 재물과 명예, 그 다음에 재색, 재물과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명예와 그 음식, 그 다음에 수면, 요걸 우리가 오욕락, 5가지 의욕의 기쁨, 욕망의 기쁨,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5가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된다. 재물 욕심을 열심히 부려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제 정의를 실천해가면서 잘 모아서 그를 보시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면 그게 복의 기쁨으로 바뀐다. 그렇습니까? 열심히 벌고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다 못 가져가니까 그 복을 짓는데 활용을 한다. 복을 짓는데 활용한다. 이성적인 부분도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나치면 병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잘 막는다. 지금 이제 올해는 다시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 여기에 아마 거의 떨어졌을 때 10,000부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그 책이 굉장히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걸 보고봐나 그 생각을 했는데 다 나가서 지금은 그 책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10,000번 정도 찍어서 나눠드리려고. 지도자들 그 다음에 불자들이 꼭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편한 부분들이지. 저는 불자들에게 불공을 들여라라고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안 했었어요. 근데 하게 된 동기는 한 번은 어느 분이 중요한 시험을 두고서 제가 기도를 들어갔는데 올해도 또 떨어진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을 있는 대로 다 짓게 시켜라. 있는 대로 다 복을 짓게 시켜도 그 해에 시험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전부 다 될 거라고 다 자신했는데 당연히 떨어지지. 제 기도에 떨어진다가 나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합격하라고는 했는데 복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복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무조건 복을 짓게 시켜라. 이게 어떤 것이든 시켜라. 그래서 그 복력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 소원 성취를 하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그게 어느 부분이든 간에 5가지 부분에서 전부 복을 짓는 거예요. 재물에 관련해서 복을 짓고 또 부부간의 문제든 연애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이런 것도 좋은 복을 질 필요가 있어요. 윤리적 생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윤리적 생활. 그래서 지장경에는 참새 비둘기 원앙으로 태어나는 법을 말하고 그 참새 비둘기 원앙이 비둘기를 서울시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도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줄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비둘기나 참새 원앙은 밥은 안 먹어도 교미를 해야 사는 그런 대표적인 새들이래요. 지장경에 나오는 3가지 새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행복 또 부부간의 행복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호생환보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경제정을 실천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고 또 윤리적 생활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음식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 요즘에 이제 굉장히 행복한 게 채식을 한다는 거. 채식을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권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좋나 했더니 얼마 전에 따님이 시집 간다고 나를 잡아달라고 와서 물래? 아직 살았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면 죽어버려.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걸 반가워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 그랬더니 1년간 완전히 채식만 해갖고 체질을 바꿨대요. 체질을 바꾸게 되니까 이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항암 치료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육식을 하다 채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맛있게 먹는데 나는 채소만 먹으려니까 억울한 것 같잖아, 그치?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집어넣으면서 독을 먹어가면서 좋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이제 그 사진들 좀 모아다가 육식의 불편한 진실을 언제 철야기도 때 한 시간만 보여주려고 그래. 하도 징그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인가 뭔 짐승을 또 살았을 때 껍데기를 벗겨야 털이 좋다고 살아있는 거 그냥 관절 뚝 벗겨갖고 껍데기로 확 벗기더라고요. 그거 볼 내내 얼마나 독을 품어가면서 죽겠어요, 그지? 그거 우리가 입고서 재수 좋으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지. 재수 안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을 품고 죽으면 특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에도 서리빨 내리는데 짐승이라고 그것도 한 안 품겠어요. 당연히 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경우들이 많고 이제 우리가 몸이 자꾸 아파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병들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사주팔자에 타고난 것은 거의 완전히 와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생각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생각.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좋은 생각.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못하게 되면요. 생각이 운명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단 복이 막히거나 운이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몸의 면역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그때 병이 오는 거예요. 저는 시베리아나 남극에는 맨날 감기 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감기가 없대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바이러스, 감기균이 없어갖고 감기 안 걸린대요. 추니까 맨날 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추면 걸리잖아요. 안 걸린대. 그러니까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병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병 걸릴 줄 아는데 안 걸려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의 면역성, 근육의 면역성들이 생겨가지고 그 자체로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약사경 논문을 써가지고 한 게 4가지 식사 방법이라고 그랬지. 식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짓는 거예요. 약사경에 보면은 약사일의 부처님은 전생에 12대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11번째가 호식 알라번이라고 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극락세계를 간다. 극락세계를 만든다. 그걸 이렇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줘서 편안하게 해주고 극락을 만들어준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4가지를 먹어라. 첫 번째가 양을 줄여라. 소식. 적을 소자 소식. 양을 줄여라. 두 번째 소식은 채소 소자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채소 먹으려면 일단 부자가 돼야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 먹고 부자는 채식 먹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부자 된 거예요. 절에 와서 채식 먹었으니까 부자. 그다음 세 번째는 소식인데 요때는 힐소자 담백하게 먹어라. 맵고 짜고 강한 자극성 없이 먹어라. 근데 한번 라면 하나 누가 사다 놓고 잘못 먹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매운 라면인데 얼마나 매운지 그건 막 정신이 아득해요. 그냥 막 아찔해요. 그런 라면도 있대요. 그것도 팔리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갖다 놨길래 그냥 보통 라면인가 보다 하고 먹었다가 아주 그냥 혼났어요. 엄청나게 잘못 먹으면 팔딱팔딱 뛰겠더라고요. 매워서요. 강자극성. 그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독해지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잘 먹으면. 이렇게 누가 그런 우스개게 다듬만해. 지옥 세계가 총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하여튼 불감마다 집어넣으면 하도 거기서 단련해갖고 끄떡도 안 하고. 아주 막 골치에 아프다고 하더만요. 강자극성. 저는 안 가봤는데 불가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이름만 봤는데 하여튼 그런 데 가서 단련해가지고 지옥에서 웬만한 불을 구워봐야 그게 전부 다 리모델링 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적을 소자 소식, 두 번째는 채소 소자 소식, 세 번째는 힐 소자, 우리가 소질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소자예요. 그거는 담백하게 먹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웃어가면서 먹어라. 미소 소자 써갖고 웃을 소자 써갖고 소식.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오시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복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복을 짓는 방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면을 조절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일과가 일단은 하루가 굉장히 길어지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욕락인데 5가지 세상 살면서 욕심을 부려야 될 부분들. 요게 재물과 이성, 그 다음에 명예와 음식, 그리고 수면. 요거는 중생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5가지 꼽아갖고 오욕락, 5가지 의욕, 욕심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으로 잘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5가지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조금만 더 지나치면 그거는 틀림없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독소를 품는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이라고 왕창 먹으면 병나지요. 재밌다고 잠 계속 자다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나머지 재물과 성욕, 명예욕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어제든지 그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보시와 지게 인욕과 정진, 선정으로 잘 돌리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가지 욕심의 즐거움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을 짓는 마음들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들이 온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선연, 좋은 인연. 그래서 살도움,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경제적의 윤리적 생활.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일이 된다. 좋은 인연,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은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나쁜 말. 천수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늘 쓸 수 있는 거.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정직하대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정직하대요. 근데 정직한 부분이 있겠지요. 자기 자신을 잘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잘하는 뜻이 아니고 고운 말을 잘 쓰는데 그 정직하다는 표현은 아마 직설적으로 자기의 그 심정을 남기지 않고 잘 표현한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특히 잘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을 못해 갖고 끙끙 앓는 분들이 그 토끼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 띠는 표현 못해 갖고 끙끙 앓고 대답을 꼭 거꾸로 한다. 부부간에도 그 평생 살아도 그 띠는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괜찮다고 대답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표현을 잘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막히면 만사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대답을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그 지나가다 군고구마 사주네? 근데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때는 후딱딱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땡큐 하고 받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그 저녁 사준다고 가자고 하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후딱딱 따라가야 돼요. 그 연습을 하세요. 거울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 주는 부탁을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절 못하고 그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 잠깐만 노래도 있잖아요. 잠깐만 노래 잠깐 하고서 그 거절하는 방법을 꼭 고민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느 젊은이가 왔는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절할 것을 이쁘게 잘 거절하는 게 지혜예요. 상대방 기분 안 다치게 하면서 저 친구는 정말 센스 있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절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띠가 해당하는 분들은 세 띠가 무슨 띠라고 그랬지요? 첫 번째 정확하게 순서로 따지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예요. 해, 묘, 미 이렇게 표현해요. 돼지띠, 그 토끼띠, 양띠. 본인이 양띠니까 양띠부터 나오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띠들은 그 직장 생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주면은 거절을 못 해갖고 혼자 다 받아놔요. 받아놓고 거절 못 해갖고 일자를 못 지켜요. 매일 밤새고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일자를 못 지켜갖고 윗사람한테 욕도 먹어요. 못했다고. 왜 그러냐면 현재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일이 없는가 보라고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요즘 중은 별거 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거절하는 방법 지금부터 가르쳐요.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 수첩 꺼내가지고 제가 1번 어떤 일, 2번 어떤 일, 3번 어떤 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요 일을 처리하고 일을 처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게 되면 윗분이 지금 얘는 이런 지금 3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친구를 줘야 되겠네. 또 요 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직원을 줄여도 혼자 버티다가 나중에 저보다 그만두고 나와요. 그 회사 저 딴나는 거예요. 혼자 잘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죽어도 못 얻었다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미리 내가 어떤 일을 1번, 2번, 3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언제까지 못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 뒤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매일 밤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나서 일 처리 못했다고 그 핀잔을 받거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그 요구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잠깐만 하고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거절을 잘할까? 요거 딱 해가지고 거절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그래서 서로 대화도 재밌게 되고 또 일도 재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딱딱 하게 되니까
능력도 더 제고가 되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되고 그래요. 친구 간에 대화할 때는 이 세 해묘미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모하고 대화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별 문제가 없냐면 부모가 알아들으니까요. 엄마 그러면 대충 알아들어요. 제가 뭐 때문에 부르는구나. 근데 그거는 나서부터 계속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해묘미는 친구들이 그 자기가 늘 머릿속으로 다 혼자 시나리오를 다 구성해가지고 마지막 표현할 때만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자르고 한마디 표현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못 알아들어요. 친구는 지금 그 굉장히 괴롭고 힘드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얘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갖고 얘기를 하는구나고 오해를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되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다가 이게 쫙 뻗쳐버리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무슨 뜻을 표현하는지 몰라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앞뒤 자르고 한마디만 딱 표현하니까. 그런데 그 해묘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다 자세하게 표현했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얘기만 하면 꼭 오해를 받지 친구들한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면 꼭 오해받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살겠다. 입 다물어 자꾸 말이 줄어들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 독일에서 심리학 박사 지금 마지막 학위 논문 쓰는 더부가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부산으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것 같다고 전부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몰랐대요. 자기 성격. 상담 심리 공부하는데 자기 성격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잘 왔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면 남자친구를 주태백이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상담 심리하는데 주태백이 만나서 내 인생 꼬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지장경이니까. 그래서 해묘미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고맙다고 표현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잠깐만 하고 일단 거절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앞뒤 딱 자르고 한마디만 하고 못 알아들으면 속으로 막 시부시부해요. 머리도 나빠갖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가 표현한 거 생각을 안 하고 혼자 열받는 거예요. 그 열받고 나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후회를 해요. 내일은 이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서 다시는 열 안 받아야지.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다시 또 열받아요. 그래갖고 또 집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띠의 특징이다? 해묘미, 제기띠, 똥띠, 양띠의 특징이다. 그게 그 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에 들어가는 분도 거의 해당이 돼요. 사주팔자에 거기 들어가는 분도. 그래서 일단은 많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표현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방법. 재밌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머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대화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 선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연을 짓고 또 가족을 위해서 선연을 짓고 자꾸 넓혀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선연을 지켰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자기 역량이 안 맞으면 그게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셨고 공자님도 그러셨고 차츰차츰 넓혀나가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넓혀나가서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의식 수준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의식 수준 높이는 거예요. 이미 의식주 수준은 지구상 최고 높은데 생각의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수준이 높을 때 옷과 음식과 주거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지.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격 또 습관, 환경,
이걸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운명을 바꾸는데 쉬운 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격 바꾸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묘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이 성격이 꼭 그 세 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주가 4가지 기둥이니까 4가지 기둥에 그 해묘미 성격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표현력이 부족해 그러면 표현력과 관련된 책들 대화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요즘은 대화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대화의 기술에 대한 많은 책이 있다. 유머에 관한 책이 있다. 이거 읽어라. 읽어갖고 재밌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책들을 읽고 또 필요 없는 책은 절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논산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도서관 북카페를 지금 논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책을 도대체 평생 읽어본 사실이 없어서 책이 없다. 그럼 사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서 읽고 이 책은 재밌더라. 공유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또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래서 북카페. 이제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하고 하나 더 기도할 게 우리 서울 우리 법당 만드는 기도도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일단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냥 털릴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고 꽉꽉 채워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